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HK누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HK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HK누님이 미리 적어놓은 게 아니라 어떤 분의 이제 연구직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다순이 됩니다. 얘기를 듣고 감정이 북받친 나머지 어떤 연구직에 대한 현실을 적어준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연을 읽어드리기 앞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HK님이 지금은 대기업 연구직에 들어갔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조소기업 연구원에서 굉장히 개같이 일하면서 박봉을 올려받으면서 사실 HK님이 저랑 처음이 맺어진 게 처음 고민 사연이 그거였습니다. 저분이 대학원 이제 곧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현타를 너무 심하게 느껴가지고 이거 계속 해야 되냐고 저한테 고민 사연 보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HK님과 저의 첫 번째 고민 사연이자 제 방송과 인연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피드백 받고 해가지고 결국엔 좋은 데 갔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이 딸기님이죠. 딸기님이 중소기업 연구직 개편하고 돈 많이 받는다는 헛소리 하길래 거기에 대한 반박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구개발은 석박사까지 나와야 하고 대기업 티어도 많이 안 나옵니다. 학사도 연구개발 갈 수 있다는데 서울대밖에 없습니다. 2조 2교대 그 이상 해야 하고 제형 5일 연속 실험실에서 침대 깔고 잔 적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원은 잡부입니다. 연구부터 홍보, 회계, 공장 관리까지 다 해야 합니다. 연봉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3,500 이상은 힘듭니다. 3,000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원이 놀고 못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석박사 앞에서 그 소리 하면 개쭈빵 맞으실 수 있습니다. 쭈빵이 아니라 그 비커 있죠. 비커로 그냥 뚜껑이 날려버리죠. 네, 연구원 비커로. 네. 진짜 이런 사람도 진짜 메타노이드 세수 한번 해야 돼 진짜. 왜 이런 말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딸기님 반성하세요 딸기님. 우리나라 연구원도 이런 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들은 돈 좀 받아도 됩니다. 돈 좀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연구원으로 가기까지 과정이 엄청나게 험난하잖아요 여러분. 연구원이 그냥 할 수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분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시는 HK누님은 종국에 가서는 잘 됐지만 저분도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 나는 잘 됐지만 내 학교 동기나 후배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대학원 과정을 밟은 사람들 보면 열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뭐 대기업 이제 공학 석사까지 해가 이제 연구원 과정 거치면 다 연구원으로 가는 줄 알아. 대기업으로. 네, 가는 줄 아는데 아니죠. 절대 아니죠. 굉장한 경쟁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더 안 좋은 게 이 연구원 자리가 정말 잘 안 나죠. 대기업이. 네. 자리도 안 나고 뽑는 인원도 적고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연구원으로 이제 석사까지 졸업하고 나서 일을 해야 되고 근데 대기업은 잘 안 뽑고 경쟁은 치열하고 그 경쟁에서 못 들어가면 이게 정말 애매하게 그런 거예요. 아마 HK님도 아시겠지만 석사까지 해버리면 커리어가 정말 애매해집니다. 연구원 말고는 길이 없어요. 애초에 석사 이제 공학 석사로 가는 이상 난 내가 갈 길은 연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니 뭐 석사까지 나도 학사 지원하면 되잖아요. 자격은 되는데 잘 안 뽑아주죠. 네. 약간 네. 돌아올 길이 없는 강의죠 이게. 네, 연구로 이제 대학원 이제 연구과정 딱 받는 순간 사실 그냥 대조공채는 사실 빠이빠이죠 이게 사실상. 네. 그럼 난 연구원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문제는 이 연구 쪽으로 갔을 때 뻗어 나갈 수 있는 자리,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땅히 없고, 특히 대기업 쪽으로 이렇게 노린다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자리도 잘 안 나오고. 그럼 거기서 이탈한 사람들은 뭘 먹고 사냐? 뭐 해가지고 먹고 사냐는 거죠. 그럼 갈 수 있는 데라고는 여기 나와 있는 중소기업 연구원. 일하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중소기업 연구원 가더라도 그 연구원들에 대해서 대우를 잘 해준다거나 나름 챙겨주면 모르겠는데 우리 HK유니도 일해봤겠지만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이 현타를 심하게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뭐 엄청나게 많은 대우를 바라고 들어온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 석사까지 밟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뭐 급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안 맞춰주잖아요. 안 맞춰줍니다 이게. 예. 그리고 중소기업 오너들이 좀 야갔죠. 굉장히 야갔습니다. 좋은 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야가신 분들 많아. 말로는 연구부서만 일을 시킨다고 하는데 막상 채용을 하는 순간부터 이것저것 다 시킵니다. 예, 이것저것 어중이 떠중이 다 시켜요. 운전도 시키고 납품도 갔다 오려 시키고 영업도 시키고 다 시켜요. 막상 연구는 얼마 하지도 않아. 막상 실험실은 몇 번 갔다 오지도 않아요. 예. 내가 연구원으로 왔는지 영업하러 왔는지 아니면 뭐 회사 뒤치다거리 하러 왔는지 헷갈릴 정도죠 이게. 이게 조소기업 단점 중에 하나죠. 중소기업의 단점 중에 하나가 정해진 파트 일만 시켜가지고 그 사람 그 한쪽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시킵니다. 왜냐? 뽑아먹으려고. 기왕 뽑은 거 원어씩 뽑아먹으려고. 그리고 이 중소기업 언어분들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아까 내가 야갔다고 했잖아. 이 야근 느낌이 뭐냐면 그걸 아는 거예요. 뭐냐면 그 어차피 연구원도 오갈 데 없잖아. 우리가 안 뽑아주면 얘네들 갈 데 없어. 그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아마 SK님도 아실 거야. 왜 저렇게 일을 시킬까? 그러니까 저렇게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 본인도 아는데 오너들은 아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 여기 안 가면 갈 데 없어. 이미 얘네들이 연구원을 선택한 이상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 그렇다고 대기업 지원할 건가? 대기업 자리도 안 나올 텐데. 일은 해야 되고. 그럼 울며 겨자 먹기 여기 문을 들이길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가 시키는 데 따를 수밖에 없고. 얘네들이 무슨 찬밥 더운밥 가르쳐주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거예요. 일반 그냥 뭐 고졸, 대졸 이런 사람들보다 더 부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연구원분들이 아마 가스라이트를 더 심하게 받을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우리 SK님 그때 얘기했잖아요. 연구원들이 오히려 교수나 어떤 그런 그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한테 네, 더 가스라이팅 많이 당하는 게 이게 너무 길이 좁다 보니까 왜 고졸 초대졸인데 중소기업은 마음에 안 들어요. 에이 들어와서 내가 두 번 다시 일하는다. 또 나오면 돼. 근데 이게 그런 거야. 내가 여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 에이 족같아서 못해먹겠다. 뭐 이딴 데가 다 있어. 안 해! 나오잖아요. 그럼 나 기회 없는 거야. 왜냐 소문은 소문대로 퍼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중소기업도 연구직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죠. 애초에 중소기업 연구 파트도 별로 없어요. 애초에 중소기업 중에 연구실이 있는데 실험실이 있는데 몇 군데가 있을까? 내가 아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어. 있는 데보다 없는 데가 많아. 그러면 중소기업도 이 연구 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실험실에 연구직을 쓰는 CEO 오너들도 보통 그 대학 교수님들, 대학원 교수님과 친분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친분이 좀 있는 사이입니다. 뭐 대학교 선후배거나 같은 동문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밉보이면 이게 또 교수님 귀에 들어가고 교수님 귀에 들어가면 또 내한테 연락 와가지고 니 왜 그렇게 했냐? 이쪽 분야 일 안 할 거냐? 때려칠 거냐? 때려치면 그렇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아마 여기 중소기업 취업할 때도 본인이 지원해서 취업하는 것보다는 아마 교수님이 연결해 줘가지고 그런 경우 맞지 않나요?
HK님. 교수님이, 너 돈 필요하다고 했지. 일하고 싶다고 했지. 아는 사람 있는데, 그쪽에서 연구원 모집하는데, 거기 가서 한번 잘해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기를 많이 해주죠. 근데 막상 가보면 이런 데죠. 연구하러 왔는데 연구실 같지도 않고 창고 같은데. 예. 이런 경우 많아. 그러니까 대학원들이 아무리 연구만 하다 보니까 실험실에만 갇혀 있다 보니 세상에 대한 시야가 좀 좁잖아요. 만나는 사람도 뻔하고 믿을 건 교수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왜 세상 물정 모르고 승진하는 이제 대학원생들, 야, 너 혹시 이번에 좋은 기회 있는데 한번 일 안 해볼래? 예. 우리 동문 중에 이런 실험 관련 연구 쪽에서 일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회사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네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네가 오케이만 한다면 내가 바로 연락해가지고, 뭐 그 자리 면접 봐가지고, 연결해줄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거절하기 힘들어요. 죄송한데, 저는 그런 자리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찍히는 거거든요. 아, 그래? 알겠어. 그래, 알겠어. 앞으로 내 돈 같은 거 필요 없나 보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난감하죠, 이게. 예.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봤을 때 이제 사연 보냈습니다. 대학원 이제 읽어주세요. 연구원 과정 받는 사람들 중에 이 중소기업 연구원으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 추천이야, 추천. 교수님의 추천. 예. 인맥으로 해가지고. 내가 너니까 챙겨주는 거야. 어? 네가 하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보여가지고, 어, 그래서 내가 일자리 하나 연결해 준 거야. 어때? 고맙지? 앞으로 잘해. 앞으로 들어가서 잘해야 됩니다. 내가 너 믿고 이렇게 해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거 실망시키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굉장히 부담 이빠이죠, 이게. 다순이 2만5원 감사합니다. 굉장히 부담이 장난 아니죠. 그래서 아까 우리 딸기님이 그런 얘기했죠. 연구직 뭐든지 중소기업 가면 다 안 좋아요. 아무리 연구직을 하더라도 중소기업 가면 다 안 좋아. 아무리 뭐 중소기업에서 뭐 설계 한다고 해도 중소기업 가면 다 안 좋아요. 안 좋아하죠. 이상하게. 중소기업 물을 먹으면. 그래서 아까 뭐 어떤 분이 중소기업 연구원 돈 많이 번다, 편하다, 딸기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사연 됩니다. 보냈어요. 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다수님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쭉빵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HK님 좋은 경험 했습니다. 좋은 경험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HK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대기업 들어간 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만약 다이렉트로 처음부터 대기업 들어갔으면 여기가 좋은 자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내가 조소를 한번 경험하고 최악을 한번 경험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자리가 얼마나 괜찮은 자리인지 아실 거예요. 네. 아무튼 뭐 연구원 하시는 분들 조소보다는 좀 더 괜찮은 최소 못해도 중견 정도 되는 그런 회사에 입사하셔서 나름의 좀 대우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